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추석 아침이라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엔 또 누가 계시고 뭐 어떤 집에서는 성묘도 다니시고 그럴 텐데요. 추석에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그리고 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이번에 추석에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분은요, 바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국부라고 불러야만 되는 이승만 대통령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좌파에서는 거의 대한민국의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고요. 또 우파라고 할지라도 부정선거 했던 사람 아니야, 그 독재자 아니야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정말 미국의 방해나 일본의 방해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북괴와 소련들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시다. 진정한 국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계신 분들입니다. 건국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님과 함께 우리가 왜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처음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말로는 다 설명이 부족한 정말 진정한 국부신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왜일까? 예, 왜일까? 그런 얘기죠. 예. 우리 역사적으로 네. 보면 과거에 신생 대한민국 이전부터 예. 엘리트를 인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그 흐름이 조선시대 518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네. 엘리트를 키우고 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보다는 거꾸로 엘리트를 죽이는 그런 정치. 사화를 얘기하시는군요. 분당으로 나눠졌다가 네, 조선시대 싹 다 죽여버리는 훈구파 그리고 살인파 그런 그 분당의 역사는 우리가 익히 실질적으로 배우고 들어왔던 얘기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신생 대한민국 건국이 된 이후에 과연 우리의 특히 이 정치가 참 그렇게 바람직한 삶의 그 형태가 아니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거든요. 예.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정치 쪽에 인물을 키우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후배들이 이승만 대통령 후배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챙겨준 정치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는 그런 흐름이 팽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등소평이 마오쩌둥을 얘기를 할 적에 07과삼 공이 많기 때문에 그는 추앙을 받아야 된다. 천안문 광장 가면 마오쩌둥 지금도 모든 중국 사람들이 중국 돈에도 마오쩌둥 다 그려져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지 않는 동상을 보면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35,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승만 동상 어디에 있나요? 우리 최대현 부장 파악해 봤습니까? 일단 이화장에는 있고요. 네. 원래 남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없는 것 같은데요? 남산에 있나요? 그 남산 이미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4.19 그리고 바로 그로부터 며칠
후에 권력을 내려놓으셨고 예. 국민이 원한다면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때 그 남산에 있는 동상이 예. 끌어내렸잖아요. 예. 그때 학생들이 뭐 그냥 나와서 그런 기억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남산에 지금은 김구 동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역사에 좀 아이러니인데 아하. 그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길 것 같고 예, 예. 문제는 이 나라에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스승이 있고 어른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만이 예, 예. 스승도 보이고 어른도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건국대 통령 이승만은 의외로 그의 흔적이 지우는 쪽에 너무 많은 정치인들, 후배 정치인들이 이른바 보수나 진보, 정치 지도자, 중추적 소수계층인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이승만의 흔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아는 국민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예, 예.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 부장께서 질문하신 대로 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인,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할까? 부정적 규류는 왜일까? 네.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지금 그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 그려져 있죠. 그렇죠. 예. 예. 만 원짜리가 세종대왕이고요. 세종대왕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그 돈 문제부터 좀 시작해 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이건 왜 이승만을 모르는가에 대한 해답 퀴즈 같은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미국에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시민들이 쓰는 돈 1불 조지 워싱턴 네.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실물 그대로 5불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네. 5불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0불은 해밀턴, 어허. 20달러는 잭슨, 예. 그리고 50달러는 그랜트, 100불짜리는 프랭클린. 예. 인물들로 이렇게 다 건국과 뭐 링컨이야 그 한참 뒤긴 하지만 건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네요. 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의 역사적으로 저분들이 하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분들 나름대로 그러나 긍정적인 것이 거의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예. 이렇게 보면은 일본의 엔화네요. 예. 네. 엔도 저렇게 사람, 초상화. 노구치 대우 뭐 유럽, 그리고 영국 파운드. 지금 생존해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예.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도 영연방이니까요. 중국 마오쩌둥. 예. 중국 위안화는 마오쩌둥. 그리고 캐나다는 역시 현존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에 나와 있죠. 20달러짜리는. 예. 그리고 이제 저 위에 500환, 예. 지금은 원입니다만 500환이에요. 어허. 저건 제가 14살 적에 예. 마주쳤던 돈입니다. 500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죠. 그 밑에 1000원짜리가 있고 또 1000원짜리가 있고. 예. 저게 그 당시에 1291년도 아마 찍어낸 돈 같아요. 1291년? 1291년이요? 4291년? 단기? 네, 단기로, 네. 4291년. 네. 그러니까, 1950년대 그 즈음이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시대가 바뀌고, 예. 5.16 혁명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때 가장 큰 이승만 지우개의 가장 큰 사건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승만 얼굴을 돈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싹 다 사라지게 된 계기인가요? 그로부터 어허.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 그림으로 세종대왕의 그림, 그리고 신사임당 5만 원짜리. 뭐 이황도 그려져 있고 이유도 그려져 있고 네. 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 얘기를 지표를 통해서 세 개의 비교를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인물을 키우고 어른을 알아보고 스승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후대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전반에 걸쳐서 사는 분들이 비교적 그 인물 키우는데 인색하다. 그러니 예. 과거 인물, 우리 5천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동상이 유럽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은 동상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아까 동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동상이라 하면 역시 그 동상의 인물에 대한 예. 줄여서 인물을 파악하고 그리고 수모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 역사를 배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 인재를 키우고 또 그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열악하다. 특히 예. 정치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부터 지우는 작업은 영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라진 게 참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은 역시 바로 김일성 얼굴이 네. 나오는군요. 김일성 그 5천 원짜리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김일성의 그 초상화 그대로. 북한은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은 북괴 정권을 세운 그런 사람이니까 딱 김일성 얼굴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얼굴이 아니라 조선의 사람들의 얼굴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우남 이승만 네. 대통령을 헤아려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예. 사람을 키우는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 그런 변화가 절실한 시점까지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뭐처럼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90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을 모르는 그 여러 가지 그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전개가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이미 그 펜앤마이크에서 많이 조명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90평생에 40년 동안에 미국에서 예, 그러셨죠.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인. 그래서 그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니 해도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스승이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 됐다. 스스로 자기를 추상같이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나아갈 길을 스스로 한 번도 본인이 예. 나라의 독립을 예. 위해서 본인의 그 소신을 생각을 한 번도 바꿔보지 않고 90년 다 사용한 분이에요. 예. 뭐 여권을 다른 나라 여권 안 하고 대한민국 여권 바로 하신 거. 다른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여권도 하고 미국 여권도 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뭐 일본 여권을 받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다른 나라 여권조차도 허용을 안 하시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바로 가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신뢰의 그 트러스트는요. 네.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예. 바꾸질 않는 거죠. 예. 한 번 먹은 마음을 줄기차게 그걸 해나가는 그런 그 돈독한 결의 같은 거. 예. 그런 측면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에서 우리가 그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그 20대 때 예. 혁명화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셨죠. 고종한테 대들었다. 예, 한성 감옥에도 갇히시고 그랬죠. 고종한테 대들었잖아요. 네, 네. 여기 사진 나오네요. 예. 그렇죠. 예. 저게 지금 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맨 왼쪽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죠. 20대 때 감옥에 들어가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한 7개월 동안 칼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이상재 선생 모습도 보입니다만 저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때
나라의 독립, 음흠. 나라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신앙인이 되고, 예. 뭐니도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5년 이상을 감옥에서 고생하시면서 저기에서 많은 걸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어린이 있죠? 예. 누구죠? 아들이죠. 친아들이에요? 네. 아하. 오직 그 아들 하나. 저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네. 그 아들이군요. 친아들. 네. 이봉수. 그 아명으로 태산 이태산. 저 아이 그 아드님 한 분이 세상에 예. 태어나서 미국 가서 잃었죠. 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니는데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저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신문에 냈어요. 워싱턴 타임스에. 네. 나는 한국에서 온 승만 리라는 사람인데 네.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좀 키워주십시오. 어허.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예. 근데 광고를 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어떤 미국인 그 부인이 키워주겠다. 그 데리고 간 거예요. 어허. 그러니 어느 날 워싱턴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네네. 강연하고 몇 불씩 이렇게 벌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광고 낼 때 마지막 대목이 애달픈 아버지가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연락받고 이제 가본 거예요. 네. 아들한테 예. 아프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 크게 통곡 비슷하게 태산아 이게 마지막 자기 아들을 잃은. 저도 이 사진은 지금 처음 봅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공동묘지에 예. 이태산 묘지가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만 네네네. 오직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친아들은 지금은 이제 양자 이인수 박사가 예.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만 예. 이 사진은 저건 이제 그 자기 그 부친 예. 그냥 가족 사진이죠. 자기 누인 사진도 있고 저기도 봉수 아들 사진도 보이죠. 그렇군요. 그 후로 이제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예. 미국에서 그 많은 교분을 나눈 그런 그 사진들 이건 감옥에서 예.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본인의 노력이 예. 출중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대상이었고 영어도 잘하죠. 네. 미국에 가서 충만한 사용할 만한 그런 인재다. 네. 픽업이 된 거죠. 미국 가서 지금 그 이제 외교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복장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복. 이건 웬 꽃미남이. 네. 우남 이승만 박사라고 박사, 써 있네요. 예. 네. 이 사진은 제일 왼쪽에 계시군요. 예. 네. 저 뒤쪽에 왼쪽에 예. 뒤에. 예. 방금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여긴 물론 그 프린스턴 대학 동기생들. 프린스턴 대학 동기생들. 지금 이 사진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 받기 1년 전 네네. 사진인 것 같아요. 저기 테니스가 보이죠. 오른쪽에 테니스를 맡으시고 오른쪽에 있군요. 예. 그 체력 단련을 위해서. 테니스를 좋아하셨나 봐요. 네. 이분은 문수사를 산행을 하는데 네. 84세 문수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념 촬영. 지금 문수사에 가면은 당시에 그 산행 끝내신 다음에 스님들하고 촬영한 사진이 체력이 아마 좋으시다. 문수사에 가보시면은 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1910년 이때가 한일합방이 된 해에 프린스턴 대학을 박사 학위를 받으신 기념 사진입니다. 그러면 35살 뭐 그쯤 되셨는 거네요. 1875년 1910년이죠. 그렇죠. 1875년생이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YMCA. 이건 1945년 이후의 사진인가 보군요. 그러면. 1910년 바로 그 한일합방 그러면 후에 시대에 네. 오셔가지고. 네. 오호. 이건 주로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교우 네. 가까운 사람들
미국에 역시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은 하와이거든요. 네네. 하와이에서 거의 30년 가깝습니다. 그래서 90평생을 한 세상 사시면서 예. 50대 50으로 봐도 돼요. 거의 미국인이자 한국인이자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서양 문화, 예. 그러니까 서양 문명권, 해양 문명권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거죠. 미국을 알기 때문에 미국을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지키고 건국을 하는데 미국을 사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슴속에는 나라의 독립, 예. 가슴속에 맺혀 있고 그걸 품고 세상을 떠나신 거거든요. 이거는 저도 기억납니다. 요거는 이제 하와이에 하와이입니다. 세운 학교. 네. 예. 남녀공학을 우리 역사 가운데 최초로 시도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그 하와이에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동포들이 가서 노동을 하시고 그 예.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 그렇죠. 걷어가지고 이렇게 네. 교육을 시켰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문맹인 80%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교육 대통령으로서는 예. 이미 다 아시는 거고 또 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말이죠. 예. 6.25 때 대학생은 군역을 면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 나라 쓸 수 있는 인물들 그런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은 아껴라. 네. 군역을 면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달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의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다 보내셨죠. 예. 그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근대화 세대가 된 거죠. 저희 큰애 삼촌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 학생들 보십시오. 아유. 네. 저분들이 다 지금 미국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 귀국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니죠. 주로 미국에 2세, 어허. 3세 네네. 이렇게 주로 많은 분들이 하와이는 사신 분들이 많고요. 네네. 지금 이 화면은 네.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면은 그러면 만세운동할 때 그때쯤 이 1919년 그렇죠. 어허. 3.1운동 때 4월 16일,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 제일 하와이에서 앞줄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제일 앞줄에 이 더블 네. 코트 입으신 분 바로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요 자리. 네네. 여기 바로 요 분 바로 옆에.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때 찾았다. 서재필 박사한테 예. 우리 한국인들의 마취를 크게 우리 드높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번 행사를 합시다. 이걸 제1을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네. 서재필 박사한테 하자. 네. 그래서 의기가 투합해서 준비된 게 지금부터 100년이 지났죠. 123년 됐지 않습니까? 네.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코리안 마치를 준비를 하고 기념사진을 뭐 정한경 씨든 뭐 다들 모여서 저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앉았던 자리에 서재필 박사가 앉으시게 이 서재필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배려를 하고 예. 나라의 지도자로서 참 그런 제목이다라고 아신 분이에요. 예. 송재 서재필 박사의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승만 박사는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예. 그래서 저렇게 앉아서 기념사진 촬영한 건데 이 사진은 상해, 노령, 예. 한성 세 군데에서 다 젊은 이승만 나라의 지도자로 위촉하는 그 위촉장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건 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국무령 아닙니까? 예. 겸 외무령, 뭐 국무총리, 집정관, 한성에서는 집정관이라고 했고, 어허. 그래서 공이 3개 노령 임시정부, 네네.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공이 임시정부마다 다 수반으로 모셨죠. 같이 예. 공감을 형성이 된 거죠. 나라의 지도자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된 나이가 45세죠. 예, 예. 45세.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이승만을 잡아야 되겠다. 예. 체포를 한다. 네. 그래서 30만 불을 걸었죠, 목에. 현상금을 걸었죠. 예. 그때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그 대통령을 이미 임명을 초대를 했으면 예. 임시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를 통해서 상해를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30만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때 공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그 하와이에 지금도 그런 장의사 친구 그 회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그분은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래서 시체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노동자들이 죽어서 이제 본토로 가면은 예, 예.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저분하고 임병직 씨, 네. 아하, 임병직 선생님이시군요. 네네. 예. 비서죠, 그러니까 예. 당시에. 그래서 배를 타고 음흠. 상해로 가게 된 거죠. 아, 그때 찍은 사진이구나. 그때 나이가 45세였고요. 이 사진은 이제 뭐 다른 그 사진입니다만은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네. 45세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취임. 아, 이게 취임식 사진인가요? 네. 아하. 그리고 도산 한창호 선수대 옆에 보이죠? 오른쪽에? 사진 좀 작아가지고 잘. 네. 그러네. 오른쪽에 있는 거네요. 예. 오른쪽에 계시네요. 그때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1945년 48년 예. 8월 15일 건국 대통령. 건국 대통령. 초대. 예.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때 그 45세 초대 멋지시네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예. 존영입니다. 네네. 이것도 기념 촬영, 대한민국 3년 2월 1일 신년 기념 촬영인 건가요? 네. 3년이라고 하신 거면은 1950년 1월 1일 뭐 그쯤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1900년대 사진이죠. 근데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3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임시정부는 3년이구나. 네, 임시정부. 그러면은 네. 하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이면 이미 연세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젊으실 리가 없죠. 이 사진은 때로는 열악한 그 임시정부 활동을 하시면서 네. 상해에서 변장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변의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옷을. 이분은 서양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걸 쌓아오신 분인데 나라의 지도자로 임시정부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때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무총리 이동휘 국무총리는 이미 공산주의자로 예. 그때 그 임시정부에도 기호파, 호남파, 이거 파가 예, 맞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승만을 얘기를 할 때 아시아의 반공주의자.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인물이다. 예. 그래서 한때 그 미국에서 에버레디 플랜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싶지만 예. 공산주의와 싸우는 최일선에 있는 그가 필요하다. 미국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에버레디 플랜을 2번이나 가동해서 제거하려다 다시 드랍시키고 했던 그런 흔적도 있었고 지금 서지필 박사 오른쪽에 서지필 박사시군요. 지금 저 때는 미국에 가셔서 네. 이제 외교 활동 이분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부드럽게 그 대한민국이 나라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평생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장 가깝게 하신 분이 서재필 박사예요. 키가 상당히 크신데요. 네. 이 사진은 이제 그 역시 외교 활동. 예.
저때 싱글이죠. 아하. 예, 저때 50대 후반 네. 들어오셔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아, 이제- 고무렵이구나. 예. 아, 요 사진은 본 것 같네요. 예, 예. 만났는데 뭐 이분들이 두 분이 만나는 건 참 아주 드라마틱한 동양의 정치 한참 고생하실 때지만 네. 넉넉한 그런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을 때 음흠. 드루시 호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식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모녀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합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젊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살이? 맞죠. 두 분이 나이 차이 한 30년 가까이 나지 않나요? 네. 예. 이 두 분이 57세 때 만났는데 네. 33세니까 25세 그러니까요. 정도. 25세. 네. 15세.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과 대화를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잠깐 느꼈는데 그때 케미스트리라고 그러나요? 화학적 결합이 딱 뭔가 일어난 건가요? 예. 그게 상당히 존경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양에서 온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다 싶어가지고 그 호텔에 이승만 대통령의 rum에 신문도 넣어드리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결국은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야, 그렇게 젊으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또 네. 나이가 드셨네요. 네. 이거는 대통령 되신 후에 예. 대통령 되신 후의 흔적입니다. 어허. 이 부분은 이제 김구 선생인데. 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두 분은 호용호제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예. 이화장에 김구 선생이 오면 무릎을 꿇고 앉으면은 편히 앉으시게. 아, 무릎 꿇고 앉으셨다고요? 예. 김구 선생이요? 네, 아버님 편히 앉으시게. 오. 이렇게 서로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50선거를 반대를 하고 예, 예. 북교에 올라가서 김일성 그 이파들한테 당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든지 남과 북이 함께 뭐 선거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그게 전혀 안 될 거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셔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좌우합작, 미국의 어떤 좌우합작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집권하게 생겼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선거에서 하자고 그랬고 그거를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같이 해야 된다면서 했지만은 북한은 유엔에서의 어떤 감시단도 다 막으면서 끝까지 북한 단독 정부를 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남과 북이 따로 정부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이제 전략적으로 네. 어느 정도 시대의 감각, 국제 정세, 또 우리의 처한 현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당시에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예. 북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소련은 다 계획을 하고 들어왔던 다 것 되겠죠. 같아요. 예. 그런 인식을 김구 선생이 했더라면 그럴 리가 없었겠죠. 예. 그런 인식 측면에서 내다봤던 1946년에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예. 그 당시에 남방만이라도 정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초기에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의기투합은 다들 인정할 만한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아니 최초의 국회가 성립되기 이전 야. 선거를 반대하고 예. 각을 달리한 거죠. 뭐 어떻든 그런 두 분의 가까웠던 사이가 그런 정부 수립과 동시에 그 후에 여러 가지 흔적을 보면은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함께 서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분들을 숙모하는 지도자들을 숙모하는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공이 예. 많으면은 그 공 쪽에 우리가 좀 힘을 실어서 파악을 하고 조명을 해서 네. 부정적인 측면도 완성된 그런 정치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그걸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성도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예. 요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이라고 그러셨는데 8월 8일 사진이군요. 네네. 굉장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 최대한 부장은 지금 어느 체제에 살고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죠. 사회민주주의는 아니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주의는 저는 사회민주주의였으면 벌써 숙청됐을 겁니다. 예.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한 건 예.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그 체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결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프로텍트하고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1953년 8월 8일 예. 댈러스 미 국무장관과 옆에 그 우리 변형태 우리 외무장관 이때 가조인이에요. 이때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내놓은 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성명서고 뒤에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죠. 예. 서명하고 있는 장면이군요. 바로 서명하고 있고 네. 댈러스 우리 변 장관 두 분이 뒤에서 해놓고 그 당시에 나온 그 이승만 대통령 성명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명인데요.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 조인이 되면 네. 후세 사람들이 우리 후세가 반드시 혜택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나게 보고 있죠. 네. 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 체결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혜택을 보게 될 거다. 예.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네네. 이 성명서 한 대목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단은 가르치질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문제죠, 사실은. 네. 자, 이 부분은 역시 1953년도 같은데요. 예. 한미동맹이 맺어지는 그 해고, 그 54년도부터 한미동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 옆에 있는 그 벤플리트 이 8군 사령관 6.25 영웅이시도 하고 그 아드님도 6.25에 참전해서 전사하셨던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군인 같은 느낌의 벤플리트 장군 아닙니까? 예, 벤플리트 장군에 대해서는 일화가 많습니다. 네네. 저분이 100살까지 그 미국 100살까지 플로리다에서 사신 분인데요. 네네. 저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생존 때 마지막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같이 한 분이거든요. 자리를 지켜주신 분인데 네. 저분이 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마담, 내가 도와드린 게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국립묘지를 만드신 분인데 예.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머지 않아서 지금 청와대에 그 무덤을 좀 필요한데 지금 현충원이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 신청을 해놨다 페티션을 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이미 꽤 됐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산소 하나 달라는 그 요청서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놓고 바다만 놓고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한 벤프리트 장군이 미국에서 청와대에다가 요청을 편지 아마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확실히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강의하면서 봤더니 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신들의 그 초대 대통령이 곧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텐데 이분이 한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운구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려달라라는 어떤 그런 묻는 정중하게 묻는 그런 외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귀국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네네. 알고 싶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압력은 아니고 네. 눈을 떠보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좀 간절하게 그래서 그 얘기 쓴 다음에 청와대에서 바로 지금 이 화장의 이인수 박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예. 연락이 옵니다. 가서 모시고 와라. 아니 그 현충원에 가서 동락동 국립묘지에 가서 자리를 봐라.
지금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그 자리를 고른 게 이인수 박사. 네, 이인수 박사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지금 제일 그 명당이라고들 그런데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 벤프리트 장군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또 새로운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플로리다에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하와이에서 시신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비행기에 타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어요. 벤프리트 장군이 같이 오셨죠, 그때. 그리고 이인수 박사하고 타고 같이 김포로 도착을 한 거죠, 벤프리트 장군이. 그래서 산소에 가서 직접 마지막 순간까지 다 삽들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런 분이 그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6.25 전쟁 때 그 8군 사령관들하고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그 뭐 또 보통 사이가 아닐 정도로 이분들하고는 철저하게 관계 형성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저 지금 그 닉슨 그 부통령이 저 때가 한미동맹이 체결되기 전,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때 미국에서는 아주 그냥 그 달았어요. 몸이 달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가 깁니다만, 당시에 그 리더십이 굉장했죠. 방공포로 석방. 이 석방은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신의 한 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건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끌어낸 그 전후해 가지고 닉슨 부통령 왔죠. 또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이승만 대통령 운을 떠보고 서로 얘기를 한 끝에 결국은 한미 동맹이 빛을 보게 된 그 즈음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국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이군요. 연설도 하시고. 이건 장개석 총통인데요? 역시 같은 해 그 장개석 총통 송미령 여사와 기념 촬영한. 대만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신 적도 있었구나. 1954년에 그 7월 26일 그 백악관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저때 그 이스만 대통령이 가서 6.25 때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통일을 그 북진 통일을 외쳐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겁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과감하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두 분 사이에 주고받은 에피소드가 아주 위태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과 손을 잡아라. 일본과 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나는 내 살아있는 한 일본 놈들하고 상종을 않겠다. 그런데 무슨 이승만 대통령한테 친일파라고 뭐 그런 얘기를 상종을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고얀 nom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저런 고얀. 그런데 그래서 신뢰를 한 거죠, 저쪽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런데 다시 어떻게 참모들 조율해서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딱 앉아 있는데 시계를 보더니만 나 지금 다른 어포인트먼트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 일어나 버려요. 한복도 이렇게 먹이신 거예요? 받은 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대통령한테 상대로. 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하고 이런 한미동맹 같은 상호방위조약은 없어요. 없죠. 처음이자 미국의 마지막 방위조약이에요. 이렇게 약한 나라가 허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의 방위조약.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아이젠하워 시절에 맺어졌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건 못지않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했죠. 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할 수 있도록 예.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가치는 네.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그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도요. 내년요. 예. 엄밀히 따지면 맨 앞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지키고 가꾸고 이어나가는데 맨 앞자리에 서겠다.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뿌리인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제2의 이승만 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나를 밀어주시오. 예. 이런 좋은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미군은 점령군 뭐 그렇게 얘기했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이런 얘기하신 분은 일단 탈락이네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 우리가 건국이 되면서 말이죠. 네네. 우리가 대륙 문명권에서 해양 문명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그렇죠. 대한민국이 대륙 문명권에서 해양 문명권으로 바꾼 분수령을 이룬 게 그 중심에 이승만이거든요. 예.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면서 70년 이상 오면서 대한민국 기적을 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그런 해양 문명권으로 왔는데 다시 대륙 문명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유,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그 어려운 구군이 걸린 네. 이런 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코로나 현상까지 겪고 있는 그런 판국에 지금 얼마나 엄중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참 중추절에 우리가 등산할 때 말이죠. 네. 길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최초의 자리로. 그래야 제대로 등산이 예. 가능합니다. 그러듯이 원점 복귀해서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초의 자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태어나지 말았을 나라가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젊은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젊은이들이에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크나큰 과제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서두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승만을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따지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 그 정치 후배들이에요. 후배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우기에만 아니면은 잊어먹었지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분들 예.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 용돈을 쪼개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예.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고맙다고 이제 물어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잊어서는 안 되죠. 예.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한번 깊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모르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까 그 부분이었고요. 여사 계시고요. 닉슨 대통령이고. 부통령 영접을 북한에요. 나온 그 대목이고. 저건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예. 저 때 어떤 연설 하셨나요? 1954년도에
저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젊은 그 미국 군인들이 네. 거의 3만 5천 명, 정확히 통계는 3만 5천 명이 넘는 예. 5만 명 미만 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네. 한국에 그 한국 동란 때 6.25 동란 때 와서 네. 죽었잖아요. 네. 그때 가서 참 고맙다. 아, 감사의 연설이었군요. 미국의 그 부모님들 고맙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 그래서 혁명에 대한 어프리시에이트, 고맙다는 그런 얘기가 곁들여서 네. 서로 맺어진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 많은 그 의회 그 의원들이 아주 환호하고 여기 연설 못지않게 이 뉴욕에 가서 말이죠. 예. 그때 퍼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 퍼레이드는 지금 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영웅행진이에요. 예. 이름이 영웅행진. 그때 뉴욕 시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영웅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 퍼레이드는 1954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힘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시종일관 한국의 독립국가. 예. 독립국가는 가슴속에 돌아가실 때까지 90년 동안 나라의 독립이에요. 예. 끝까지. 그러면 지금 2021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 독립이 돼 있는가? 통일이 돼 있는가? 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통일은 아직 멀었고 독립은 돼 있긴 한데 자꾸 그 독립된 주권을 갖다가 이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답답하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제에서 예. 졸업할 때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오. 그래서 이 조선의 독립 네. 제목이 독립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그 젊은 이승만이 쓴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그렇죠. 독립정신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이제 기념사패 그 미국 쪽에는요. 예. 미국 뉴욕을 비롯해서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이르기까지 각 예. 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좀 띄워놨는데 네. 홈페이지 한번 좀 제 노트북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내외 지부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있고 미주 지역이 있군요. 뉴저지, 네네네. 플로리다. 굉장히 많군요, 미국에. 미국이 더 많은데? 저분들이 거의 네네. 목회자들이에요. 아. 이분들이 왜 나서서 저렇게 네네. 자기 시간 없애고 자기 돈 없애고 이승만이 왜 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우뚝 서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간절한 이승만의 소망. 나라가 열릴 때 개국을 할 때, 건국을 할 때 첫 국회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재헌의회 열리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국회의장이 목사님이셨나요? 하여튼 장로님이셨나요? 국회의장이 예.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셨고 그래서 국회의원 이윤영 의원의 맞다. 목사거든요. 예. 그분이 조만식 씨하고 예.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용인수를 편 거예요. 왜냐하면 조만식 북에 있는 조만식 선생을 의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총리로 그 내세웠던 이윤영 예. 그 목사 예. 의원 이분이 결국은 그 총리로 낙점이 되질 않았어요. 반대를 네네.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흔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재헌국회에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도문도 저도 한번 본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열린 기도로 개국한 나라. 그래서 기도로 건국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주 우리 그 지회 예. 9개 지회가 있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이 추석이 끝나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애틀란타 그쪽도 지회가 생기는데 요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네. 앞으로 그 대한민국 이 나라가 예. 갖고 있는 그 자본이 우리가 그 부전 자원이 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나라 독립을 염원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자,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생활에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인들이 예. 어느 그 국민 못지않게 이민을 가면 빨리 네. 그 기반을 잡습니다. 예. 영어를 몰라도 네. 그 다음날 도착하면은 당장에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게 국민들이 그렇게 대단히 도전적이면서 진취적이에요. 단 한 가지.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파트너십은 0%예요. 파트너십이 0%라고요? 동업이 안 돼요. 동업을 못 해요. 친척들끼리도 동업이 어렵습니다. 오호. 그거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40년 미국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이건 뭉쳐야 되는데 예. 왜 이게 안 될까? 또 상해 가서 임시정부 사람들 보니까 파가 갈려가지고 그랬었죠. 교파, 호남파 예, 예. 갈리죠. 또 공산주의까지 끼어들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이분이 대한민국에 1945년 10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좌우익 싸우고 있거든요. 예. 좌우익 싸운 걸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메시지는 시공을 초월한 예. 그런 경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야, 오늘 하여튼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님과 함께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 옛날 사진들 쭉 보면서 우리가 왜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해야 되는지 또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계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 현재 네.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에서 그 꼭 해나가야 될 일이 그 네. 동상 문제, 기념관 문제 아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동상이 지금 한 3개가 있어요. 조그만 게.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동상이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예. 이건 어디 있는 동상인가요? 이화장에 있는 겁니다. 어허. 저게 1988년 8월 15일에 이화장에 세웠고요. 네네. 이건 하와이에 있는 그 1985년 8월 15일에 하와이에 만들어서 갖다 세우는 건 교회 안에 예. 이승만 박사가 1918년에 세운 예. 교회에다가 세운 동상이에요. 36년이 되었습니다. 저건 막 그냥 그 쇠니 뭐니 이렇게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게 퇴색돼 가지고요. 30년이 넘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나마도 조그만 동상이나마 이화장 있는 거 하고 하와이 있는 거 하고 저걸 복원을 해야 되겠다. 예. 그냥 이렇게 세정제나 이렇게 세트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건 제대로 그 동상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다루듯이 네.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념사업회가 정부 지원은 없어요. 예. 1년에 600만 원인데 행사 때만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훈처에서 받을 뿐 정부 지원은 없는 곳이 유일하게 이승만 기념사업회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면 이 동상 이게 좀 제대로 보존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 건국에 대한 정신, 건국 이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조그만 힘이라도 모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도 관리를 못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방치한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때 되면은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동상은 닦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이 모양이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하는데요, 이거? 네, 아마 20대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달라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쯤 추석을 네. 맞아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문무일 사무총장님과 함께 우리가 왜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쭉 그 많은 삶 동안 미국에서의 반평생, 그리고 또 한국의 독립을 위한 어떤 반평생을 갖다가 살아오셨는지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방금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공부하고 그걸 좀 후세한테 좀 잘 좀 네. 교육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